김치는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음식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음식이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음식이다. 그리고 긴 세월 공존하는 동안 점점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치의 맛과 영양이 얼마나 우수한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네, 맛있다. 오랜 시간 한반도를 지켜온 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치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그 우수성을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김치, 그 똑똑한 속을 들여다본다. 우리에게는 우수성을 인정받은 고유 문화가 있다. 매년 겨울이 다가오기 전 우리는 함께 모여 김장을 담근다. 김장이 1년 양식이라 이랬었어요. 이웃이 모여 겨울에 먹을 많은 양의 김장을 담그는 일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풍습이다. 네, 우리의 전통 문화 김장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무형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눠 먹는 풍습이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산이 된 겁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김장은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게 하며 한국인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주는 보이지 않는 문화유산이다.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입맛이 서구화가 되었어도 김치만큼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음식이다. 거의 3,000년 이상 문화를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해 오면서 지금도 거의 김장철이 되면 많은 가구들이 한 거의 70% 정도 되는 아직까지도 그 가구들이 공동체를 노동력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거기서 김치를 담그고 나눠 먹고 하는 문화가 지금까지도 존속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두 사람 정도의 전수자가 이렇게 전수를 받아서 보존이 되는데 반해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전 국민들이 이제 전수의 대상자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별다른 음식이 없던 시절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한 김장김치는 가장 든든한 영양 공급원이었다. 때문에 늦가을이 되면 주부들은 좋은 배추를 다량으로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도 했다. 한편 해마다 가정주부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비싸던 배추무도 금년에 들어 대풍작으로 시내 각 시장에는 배추무의 산을 이루어서 값싸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김치를 먹어왔던 걸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추는 그것도 조선시대 한참 후기에 이제 재배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절임 채소는 가지, 오이, 무 이 세 가지를 소금이나 장에 절인 형태. 지금으로 보면 거의 뭐 장아찌나 짠지에 비슷한 그런 수준인데요. 그건 우리나라가 농경 문화를 시작했을 때부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서 거의 신석기 때부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부터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에 사실은 이런 절임 채소는 저장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발달된 음식이기 때문에 다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고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음식의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절임 채소를 만들어 먹었다. 이는 우리의 김치와 비슷한 형태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김치는 단순한 절임 채소를 벗어나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했고 이는 역사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에 쓰인 동국 이상국집을 보면 조상들이 즐겨 먹던 국물김치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 동치미와 나박김치 등 국물김치의 등장은 절임 채소 음식 중 매우 독보적인 행보였으며 이는 한국김치의 우수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치가 보다 과학적인 음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소금량을 줄이면서 물을 조금 더 많이 넣게 되면 유산균 발효는 훨씬 더 잘 되긴 하지만 저장 기간을 늘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발효 기술이 필요하고 저장 문화하고도 발달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문화권과 달리 이렇게 국물형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좀 독자적인 이런 김치 기술의 하나의 발달을 이룬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발달한 김치는 점차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게 됐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다.
민족의 혼을 담은 한국의 김치는 수만 가지의 맛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세계 김치 연구소에서는 우리의 김치가 가진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김치의 우수성을 알고 있다면 식탁에 매일 오르는 김치를 그저 밑반찬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김치를 만든 직후보다 적당히 숙성시킨 후가 더 맛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효가 일어나면서 맛과 영양에 변화가 생긴다. 연구팀은 김치 유산균에서 과학적 사실을 찾아내고 있다. 예, 김치 유산균을 분리를 해서 그 유산균이 무슨 균인지 동정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발효 음식이다. 발효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산균이 생겨나게 된다.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맛까지도 모든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해서 보관해서 먹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게 되고요. 이런 소금의 처리는 그 채소류에 있는 유해 미생물들을 죽이면서 몸에 좋은 그런 유산균들만을 생육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유산균들이 생육하면서 김치의 재료라든지 양념이라든지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기산이나 단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김치는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 맛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보관 방법이다. 보관 방법에 따라 김치의 숙성 정도가 달라져 맛과 영양에 큰 차이가 생긴다. 김치를 숙성시킬 때 겨울철 땅속 온도인 5도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유산균이 활발하게 성장해 더 맛있는 김치를 맛볼 수 있다고 한다. 이때 김치를 항아리에 담으면 신선한 맛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숨 쉬는 그릇이라 불리는 항아리가 굽는 과정에서 생긴 미세 기공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이다. 발효라고 하는 것은요, 무산소 호흡을 하는 미생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발효에는 좋은 발효가 있는가 하면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부패라는 게 있거든요. 발효는 몸에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발효라고 보시면 되고, 부패라고 하는 것은 몸에 안 좋은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 따라 맛과 영양이 확연히 달라진다. 유산균 발효가 일어나기 전인 1차 발효 시에는 산도가 낮아 신맛이 나지 않는데 2차 발효가 시작되면 유산균의 번식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새콤한 맛이 나게 된다. 산도가 적당해지면 3차 발효가 시작되고 가장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 김치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는 유산균 종은 시시각각 변한다.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김치의 영양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유산균이 무엇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김치의 발효는 유산균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김치에 어떤 유산균이 많은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치에는 30가지가 넘는 유산균이 있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류코노스톡 그리고 바이셀라 유산균이다. 류코노스톡은 스스로 덱스트란이라는 식이섬유를 생산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준다. 바이셀라는 지방 세포 생성을 막아 비만을 방지해 준다. 또 락토바실러스는 유산을 생성한다. 김치가 몸에 좋은 것은 치즈와 요구르트처럼 젖산 발효 음식이기 때문이다. 김치는 고춧가루나 무, 배추나 이런 온부 재료가 가지는 맛이 처음에는 있게 되다가 유산균이 증식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산균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있게 되는데 유기산에 의한 신맛이라든지 또는 유산균에 의해서 생성되는 마니토르에 의한 단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념과 그다음에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조화되어서 나타나는 맛에 해당이 됩니다. 김치가 품고 있는 유산균, 그 효능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김치를 만드는 과정은 어떨까? 김치를 담그려면 먼저 배추에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물에 담가서 절여야 한다. 이때 소금은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김치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소금의 특징은 짠맛이기 때문에 배추가 이제 절인 배추는 짠맛을 내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김치나 이런 것들이 간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소금이 들어가면서 잡균의 그런 번식을 억제를 하고, 그러니까 젖산균 같이 소금을 좋아하는 그런 미생물들의 생육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좋게 하기 때문에 김치처럼 이렇게 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보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잡균의 번식을 억제해 부패를 막고 저장성을 높여주는 소금. 예로부터 소금은 해조류나 생선 등 식재료의 보존성을 높이는 데 주로 사용돼 왔다. 소금에 절이면 배추의 보존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맛있게 절이기 위해서는 소금물의 농도를 잘 맞춰야 한다. 소금을 적게 넣으면 식감이 좋지 않고, 많이 넣으면 배추에서 쓴맛이 난다. 잘 절인 배추는 절이기 전보다 흐물흐물해지고 짠맛이 난다. 절여지는 동안 부피가 줄어든 배추. 소금을 만난 배추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배추가 이렇게 소금에 닿게 되면은 배추 밖에 그 소금물의 농도 때문에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서 이렇게 조직이 흐물흐물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리는 이제 삼투압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질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 그 차이를 줄이려는 성질이 있다. 소금물에 넣어둔 배추의 속은 소금물보다 농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배추가 소금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배추를 절이는 목적은 배추에 있는 수분을 좀 빠져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영양 성분들이 조금 유리되면서 젖산균, 우리가 그 김치 발효의 주 역할을 하는 젖산균이 잘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추 절일 때 사용하는 소금은 이제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으면서 칼슘이나 이런 무기질들이 조금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배추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금을 사용하면 더 김치 맛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김치를 먹고 싶다면 좋은 재료를 잘 골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김치는 배추와 무를 주재료로 하고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을 부재료로 만든다. 김치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데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마늘을 비롯해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김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 김치 속에는 배추와 무에 더불어 부재료인 파마늘, 생강,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이제 김치를 만드는데요. 이런 부재료에는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생리활성 물질들이요, 다양한 작용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항암 효과, 항노화, 항비만, 항동맥경화, 항염증 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산균이 장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나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배추를 절이는 시간은 10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배추에 남아있는 염분을 물에 씻어내야 간을 알맞게 맞출 수 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95%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칼로리가 낮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배추에는 카로틴 성분이 들어있는데 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 눈에 좋은 비타민 A로 작용한다. 또 비타민 C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김치 주재료인 배추와 무에는 다른 채소처럼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김치를 드실 때 보통 나트륨이 많아서 걱정들 하시는데요. 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주기 때문에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김장 김치에서 배추를 절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를 만드는 일이다.
소의 주 재료인 무에는 인과 칼슘이 들어있고 사과의 7배가 넘는 양의 비타민 C가 들어있다. 비타민이 부족하기 쉬운 겨울철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다. 김치의 양념에는 건강한 재료만 들어간다. 먼저 항암과 면역에 도움이 되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는 마늘과 해열과 진통에 효과가 있고 소화 기능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생강이 들어간다. 김치에 붉은 빛을 더하는 고추,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캡사이신과 비타민 A, B, C가 골고루 들어있다. 한 차례 숙성 과정을 거친 젓갈은 김치의 숙성을 촉진시켜 유리 아미노산의 조성을 활발하게 하고 김치의 감칠맛 또한 향상시킨다. 종류도 다양한 젓갈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새우젓, 새우 액젓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한 그 냄새가 좀 적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 충청 이런 지역에서 좀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멸치젓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요로 남해 쪽에 좀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젓갈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사용을 하고 특히 이제 전라도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한 맛 이런 것을 원해서 황석어젓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맛의 차이에 따라서 지방마다 사용하는 그런 젓갈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원놈 하나 잡숴봐요. 살이 통통한 육젓 하나 잡숴봐 어머니. 일반적으로 김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새우젓이다. 새우젓은 김장김치를 깔끔하고 담백하게 한다. 김치에 사용되는 젓갈은 지역마다 다르고 그에 따라 지역 김치의 특색이 나타난다. 추운 지방은 김치간이 싱겁고 국물이 넉넉해진다. 강원도는 젓갈보다 해산물이 듬뿍 들어가고 중부지역은 맵지도 짜지도 않은 삼삼한 맛이, 무더운 남부지역은 다양한 젓갈과 고추 양념을 많이 사용해 강렬한 맛을 내는 게 특징이다. 우리는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대량의 김치를 만드는 동안 지역의 생태 환경을 반영하는 재료로 김장 방식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더불어 김장 문화도 발전하고 있다.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고유한 전통 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김장은 협업 차원을 넘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도 한다. 김장에는 가풍이 녹아있다. 따라서 집안마다 내려오는 고유의 김치 맛이 존재하는데 그 맛은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머니가 딸에게, 그 딸이 또 딸에게 집안의 전통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다. 김치를 땅속에 묻어 저장하던 풍습은 점차 사라져간다. 모습이 변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김장 문화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 종주국으로 그다음에 조상들이 남겨진 이 문화를 전수받은 저희의 의무 중에 하나는 계속 꾸준히 김치를 많이 먹으면서 다양하게 먹었던 옛날 맛들을 계속 유지하고 또 전달해주고 확산시켜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할머니 손에서 어머니 손으로, 어머니 손에서 딸의 손으로 전해 내려온 우리 집 전통. 매일 먹는 김치 속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다. 손맛은 물론 가정의 풍습까지 담고 있는 김치. 내가 배운 김장 문화를 후대에 전수하는 것은 전통과 더불어 과학기술을 잇는 소중한